수원 당수지구와 화성 진안신도시 등 수원 군비행장 주변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라 소음 피해는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쏠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등 이슈가 산적해 있는 경기도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 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 인권조례라고 부는 건 잘못된 논리란 주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수원시엔 면적이 500만 제곱미터나 되는 공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군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 지역은 무려 3,400만 제곱미터가 넘는데요. 과천이나 광명시 면적과 맞먹는 지역이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군 비행장 주변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개발이 끝나면 소음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건설이 한창인 수원시 당수지구. 2026년까지 13,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문제는 인접해 있는 군 비행장입니다. 당수지구와 불과 5km 떨어져 있어 입주민들은 전투기 소음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성시 진안신도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30년까지 2만 9천 세대 개발이 계획돼 있는데 500m 거리에 수원 군비행장이 있습니다. 진안동 주민들은 신도시 개발보다 군비행장 이전이 먼저라며 군비행장 이전 없는 개발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상 비행장이 공존하는 한은 쾌적한 신도시를 만드는 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수원 군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지역의 면적은 3,400만 제곱미터. 해당 지역 거주자들에겐 매년 200억 원의 피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당수지구와 진안신도시가 개발되면 10만 명 이상이 추가로 유입될 예정이라 전투기 소음 피해는 물론 보상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수지구라던가 진안신도시 이렇게 더 개발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그러면 소음 피해로 인해서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좀 더 빠른 시일 내로 이 공공항이 이전이 돼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 수원 군비행장의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방부에 소송을 제기한 수원과 화성 지역 주민은 6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지난해 6월 안산 시와호에선 조력발전소에 고무보트가 빨려 들어가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양경찰이 사고 예방을 위해 조력발전소 인근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확대했습니다. 이재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무보트 한 대가 물살을 따라 시와호 조력발전소로 흘러갑니다. 배수 중이라는 경고문이 뜨고 경고 방송도 나왔지만 속절없이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고무보트의 엔진이 고장난 겁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3명 중에 2명이 숨졌습니다. 평택해양경찰서가 이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시와호 안쪽 조력발전소 수문 인근 해상에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확대했습니다. 길이 1200m, 폭 300m였던 금지구역을 길이 1200m, 폭 600m로 확장했습니다.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 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특징을 이용해 만든 시와호 조력발전소에서는 초당 최대 약 8m의 강한 조류가 흐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조력발전 여기 방류할 때는 물살이 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는 여기 안전구역 내에서는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금지구역으로 접근을 방지하는 안전부표도 40개까지 늘려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시와호 안에서 해경의 순찰도 강화됐습니다. 순찰 도중 고무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는 시민을 발견하고 발전소 수문 가까이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레저 활동 하시는 도중에 수문 구치로는 접근하시면
시와 방조제 수문 근처에서 배를 띄우는 행위와 낚시를 단속하기 위한 육상 순찰도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한편 해경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에서도 모든 수상 레저 기구를 띄울 수 없도록 금지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안양시내 아파트 단지 두 곳엔 입주민이 아니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 보수 비용으로 단지 입주민들이 내는 관리비가 쓰이고 있었는데요.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책으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해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전국 첫 사례라고 합니다. 이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안양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보행 통로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행로지만 관리는 아파트 단지가 맡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공공보행로는 모두 1km 정도입니다. 청소와 보수, 시설물 수리 등에 매달 평균 2천만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공공보행로 관리 예산은 모두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로 충당합니다. 공공보행로의 단지 내의 사유지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특히 겨울철에 이제 눈의 어떤 그 청소나 이런 것이 미비하다고 볼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약간만 미끄러져도 인적인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아파트에서 보험 처리나 이러한 사항들은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한 시설 운영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요. 주민들은 공공보행로 폐쇄를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제 해결에 나선 안양시의회 이동은 의원은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공공보행로와 관련된 상위법이 없어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보행 통로 자체가 이제 상위법에서 지하철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지침으로 이제 일임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상위법을 피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지원 예산은 연간 300만 원 정도입니다. 공공보행로 보수와 동절기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 사생활 보호시설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지원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행로 관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건 안양이 처음입니다. 다 사유지로 구분이 되고 지자체의 권한이 어디까지 이제 행사가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항상 이제 수많은 잣대와 이제 분쟁이 생겼는데요. 이번 공공보행 통로는 이제 공공이란 이름에답게 지자체에서도 의무와 그리고 책임을 같이 짊어지는 그러한 전례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양에는 공공보행로가 두 곳이 있는데 이 중 한 곳은 공사 관계로 현재 통행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쏠릴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은 수도권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에서 사활을 건 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등 이슈가 산적해 있는 경기도의 상황, 박희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전국 최대 의석을 가진 경기도에서의 승부가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국 지역구 253석 가운데 경기도는 59석으로 23.3%를 차지했는데요. 이 가운데 51석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현재의 여소야대 상황이 바뀔지가 내년 총선의 관전 포인트로 여야의 대격돌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론을 내세우고 있고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모두 민생을 앞세우면서도 방법론에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거전은 시작됐지만 선거의 가장 기본인 선거구 획정은 총선 6개월을 앞두고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상주하는 경기도는 상한 인구수를 초과하는 선거구가 많아 분구에 따라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곳이 생기게 됩니다. 도내 59개 선거구 가운데 수원, 무, 평택, 갑을, 용인, 을병,
화성, 을병, 시흥갑 등 12개 선거구가 올해 1월 31일 기준 인구수 상한선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구 100만을 앞두고 있는 화성시입니다.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 을 선거구의 인구수는 35만 명을 넘어섰고 봉담읍과 병점 등을 중심으로 한 화성병은 30만 명을 넘어서 인구수 상한선을 훌쩍 앞질렀습니다. 화성 갑을 병을 합쳐 91만여 명에 이르는 만큼 이 화성 정과 같은 지역구 하나를 추가해 인구를 배분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평택시도 평택 갑과 을 모두 10,000명, 2만 명씩 인구수를 초과해 선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선 21대 총선 때는 선거일 40일 전에야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도 비례대표 의석수와 배분 방식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팽팽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 수도권 현역 의원들에 맞설 새 인물 영입이 한창이고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무당층 끌어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정당 지지도 추이 역시 엎치락뒤치락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만큼 상당수 지역구에서 여야의 각축이 예상됩니다. 총선은 13일부터 시작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은 12월 12일부터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1일, 22일 이틀간 이루어집니다. 내년 4월 10일 본투표에 앞서 재외투표와 선상투표, 사전투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희풍입니다. 지난 10일은 임산부의 날이었습니다. 풍요의 달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합친 우리나라 기념일인데요. 저출생 시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김유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건소 한편에 정성스레 적은 편지들이 전시됐습니다. 엄마가 꼬박 10달 동안 교감을 하는 뱃속의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은 겁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가지게 된 아이여서 다른 거 무엇보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반가운 마음에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전철역에서는 임산부의 날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10월 10일을 알리는 안내판이 놓이고 전단과 기념품도 나눠주는 현장. 7kg이 넘는 복대를 착용한 채 걷고 계단을 오르내려 보는 임신부 체험도 이어집니다. 예비 아빠가 될 거기 때문에 물론 아직 임신 안 했지만 궁금하긴 했는데요. 무거운 것 같고 무언가를 짐을 얹고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일상생활에서는 확실히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임산부의 날. 지난해 기준 가임 여성이 평생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매년 줄고 있습니다. 육아나 경제 지원책 등 제도에 대한 요구도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임산부의 날을 계기로 임산부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임산부임을 표시할 수 있는 저희가 배지를 나눠드리기 때문에 보통 가방에 많이 이렇게 달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시는데요. 그럼 그거를 확인하시면 조금 임산부이구나 인지하시고 조금 자리 양보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한편 이번 주 도내 지역마다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행사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경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생 인권조례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생 인권조례를 보는 논리는 잘못됐다는 건데요. 교권 강화를 위해 학생 인권을 억누르는 식의 학생 인권조례 제정비는 여러 부작용을 낳을 거라는 우려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 도내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학생 인권조례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도교육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학생 인권 무시하는 임태희 교육감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학생 인권조례 전면 개정안은 학생을 교육 현장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보장하는 학생 인권조례 본래의 입법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며 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교육적인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며 이상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학생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발상은 발상식하기 그지없습니다. 현재 계약 추진 중인 학생 인권조례 개정을 임태희교육감이 경고합니다.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 인권조례로 봐선 안 된다며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권 또한 교사의 권리만이 아니라 학생의 권리이기도 하죠. 그렇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학생 인권 조례에 학생의 의무와 책임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직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학부모 단체 역시 학생 인권 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보는 건 잘못된 분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기본적인 학생 인권을 빼앗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인권이라고 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완수해야만 인권이 주어진다는 것처럼 내용이 강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교권 추락의 원인이 학생 인권인 것처럼 그렇게 방점이 찍혀진 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 인권조례 개정을 놓고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오는 12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학생 인권조례 전면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수원시가 시청 통합민원실에 전세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합니다. 최근 수원 지역에서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피해자가 속출함에 따른 조치로 신고를 접수하면 13개 관련 부서가 협력해 긴급 주거와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에겐 LH 임대주택과 이주비, 전세 보증금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수원시는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다음 주 중에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명시가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입영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입영지원금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제도로 광명시는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으로 신분증과 입영 통지서를 가지고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부쩍 선선해진 날씨에 나들이 계획하는 분들 많으시죠? 깊어가는 가을, 밤의 정취를 느끼고 싶다면 수원 화성을 방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빛축제가 창룡문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의 동문인 창룡문 일대가 형형색색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색이 변하는 빛의 옷을 입고 조선시대 왕실을 표현한 군문은 거대한 성문과 어우러져 위엄과 우아함을 뽐냅니다. 창룡문 인근 국궁장엔 빛의 꽃밭이 펼쳐졌습니다.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쌀알 모양 조명은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던 정조의 애민정신을 느끼게 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수원화성 미디어 아트쇼. 화서문에서 시작해 화홍문과 남수문을 지나 올해 창룡문으로 무대를 옮긴 축제는 빛으로 그려낸 138m 규모의 메인 작품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조명이고 어떤 그런 거에서 너무 웅장하고 진짜 분위기 축제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미디어 아트의 주제는 정조대왕의 수원 화성 행차입니다. 창룡문에선 매일 저녁 7시부터 조선 왕실 행차가 4편의 작품으로 그려지고 동장대에선 정조의 사상을 보여주는 작품 스며들어 물들다가 상영됩니다. 국궁장 광장은 빛 조형물로 꾸며진 미디어 그라운드로 변신했고 빛이 스며드는 성곽 산책로 미디어 로드도 조성됐습니다. 밤마다 정말 멋진 미디어 아트쇼가 열립니다. 미디어 아트쇼의 그 수준이 아마 세계적인 겁니다. 여러분 많이 연인과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많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을밤을 수놓을 수원화성 빛의 향연은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집니다. BTV 뉴스 이지호입니다. 안산시엔 어부의 밥상으로 불리는 바지락 고추장찌개가 있습니다. 대부도를 대표하는 해산물인 바지락을 재료로 하는 향토 음식인데요. 안산시가 레시피 개발과 전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의 조리 실습실. 음식 조리법 교육이 한창입니다. 음식에 들어가는 주재료는 대부도에서 많이 생산되는 바지락. 바지락을 이용해 끓이는 고추장찌개 레시피를 전수하는 수업입니다. 어부의 밥상으로 불리는 바지락 고추장찌개는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가 대부도 주민들의 식생활을 연구해 현대적으로 개발한 향토 음식입니다. 대부도의 이제 옛날 그 논문이라든가 고서적이라든가 또는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의 얘기를 나누다 보면 바지락을 고추장 한 숟가락 넣고 끓여 먹었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교육 참가자들은 현재 안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안산을 대표하는 음식 하면 바지락 칼국수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는 현실에서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또 다들 바지락 하면 칼국수만 알고 있는데 다른 메뉴로 빼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되게 좋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또 매운 거 안 매운 거 조절도 가능하고 맑게도 끓일 수 있고요. 낙지를 추가할 수도 있고 너무 좋은데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식점에서 조리해서 판매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양념장 제조와 보관 방법도 상세하게 교육합니다. 양념장에 그 프레시한 것들을 넣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관하는 데는 용이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감칠맛이 더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산시는 레시피 교육에 이어서 음식점 현장에서 조리 기술을 전수합니다. 다음 달 중에는 바지락 고추장찌개 취급 음식점을 4곳 지정하고 현판식을 열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모두 10개의 업소에서 바지락 고추장찌개를 선보여 안산의 향토 음식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목표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